네, 반갑습니다. 피보탈의 김민석입니다. 지난 스프링 캠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청이 오셔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이제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 기법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API를 안전하게 진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몇 분 계시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폰서고요. 넘버원 스폰서고 오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레비뎀큐라든가 톰캣이라든가 뭐 레디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파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저희가 70% 이상 컨트리뷰션하고 있는 오픈소스 회사고요. 올해도 이제 스프링원 플랫폼 행사를 이제 워싱턴 DC에서 진행을 합니다. 9월 24일에서 27일에 하고 있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이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할인이 됩니다. 예, 그러고요. 만약에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은 올해 11월에 그 멤버들이 이제 투어를 해요.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오늘 그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을 만드신 스프링 프로젝트의 그 파운더가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요 일정에 맞춰서 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또 네트워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민석이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이 그린 팩토리에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왔는데요. 한 8년 만에 오니까 너무 좋고 친숙하네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보탈에서 아키텍트, 플랫폼 아키텍트 일을 하고 있고, 그전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해서 이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또 우연히도 이제 피보탈에서 오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이 이제 마친이라는 분이고요. 지금 폴란드에서 있어요. 그래서 원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그러니까 원격에서 분산 트레이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슬루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자동화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그런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프링 클라우드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젝트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스프링원 2에 오시면은 네트워킹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우리가 이제 네브옵스, 애자일, MSA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이 써보지 않으면 겪어보시는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API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데모와 설명을 곁들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애자일 많이 하시잖아요. 애자일은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호작용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문서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항상 협업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뭐 데브옵스 자체도 애자일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델링 할 때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겠죠. 저희도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모노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기 원하시는데 항상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바운디드 콘텍스트를 추출해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바운디드 콘텍스트 간에 뭔가 통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API First 디자인이라는 단계를 두어서 API 스펙을 정의하게 돼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추출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상세 스펙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API 자체를 우리는 콘트랙이라고 부르는데 그 콘트랙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이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요 콘트랙, API 퍼스트 요 단계가 요 지금 세션하고 관련이 있는 단계가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피보탈이 고객과 일할 때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고객들과 함께 이런 그 도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 쪼개야 될지, 바운디드 콘텍스트를 만들어야 될지를 저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어느 고객사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벤트 스토밍이라 그래서 그런 오브젝트들 간의 이벤트들에 대한 것들을 될 수 있는 많이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그 이벤트의 특성에 따라서 바운디드 콘텍스트를 잡습니다. 예, 보시면 저렇게 경계를 쭉쭉 지어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바운디드 콘텍스트 도출이 되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캔디데이트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운디드 콘텍스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출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콘텍스트 매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결국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하나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와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REST API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이슨을 활용해서 통신을 하겠죠. 또 하나는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통신하는 모델이 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용하는 거는 1대1 통신이 아니라 1대 다에 대한 어떤 패턴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퍼블리싱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구조로, 또는 메시지를 받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 후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외부에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API는 기본적으로 프로바이더가 있고 컨슈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는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한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컨슈머를 가지고 있는데, 컨슈머는 물론 뭐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는 그 뭐 중요한 고객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한 고객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고객마다 그 사용하는 API 패턴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고객은 이런 형태의 API를 원하고 B 고객은 이런 형태의 API를 원하는데, 제공하는 사람들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이제 프로바이더에 뭔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새로운 기능을 프로바이더에 넣을 수 있을까, 또는 뺄 수 있을까, 우리가 디프리케이트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디프리케이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슈머가 어떤 기능에 대한 건 선호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트래킹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신 상태를 항상 그 보이스 오브 컨슈머 뭐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자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릴리즈 사이클을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항상 그런 챌린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이든 타이든 애자일 프랙티스라 해서 뭐 릴리즈에 대한 주기가 좀 더 짧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맞춰가는 그런 챌린지, 그리고 그 팀 자체가 또 작아져가지고 협업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API도 많아지게 되고요. 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임존이 다른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이 있는 그런 팀들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 퍼베이시브하게 되고 여기저기 있게 되고 글로벌 팀까지 협업이 되고 하게 되면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컨트랙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깨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챌린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사실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 팀 조직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거나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 여러 팀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협업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그 API에 대한 그런 깨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패턴들, 진화를 위한 패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책도 있고 서비스 디자인 패턴이라고 2012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마틴 파울러가 썼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그런 패턴들이 이미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싱글 메시지 아규먼트는 어떤 맵 같은 거에다가 이제 자주 바뀌는 그런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을 아예 맵에 다 넣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소화시키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데이터셋 어멘드먼트라는 거는 뭐 좀 말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결국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같은 걸 써서 그런 변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톨러런트 리더는 프로바이더가 아무리 뭐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놔도 컨슈머가 똑똑하게 컨슈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필드는 다 제거해버리고 막 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스키마 버저닝은 다 아시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은 이 패턴도 뭐 다 조주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아규먼트에 다 감싸서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차적으로 그 콘텍스트에 대한 부분이 같이 그 싱크가 안 맞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협업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장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트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프로바이어가 있고 컨슈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슈머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바이더는 계속 업투데이트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트의 핵심은 컨슈머가 자기가 필요한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프로바이더한테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든 뭐 메일을 보내든 해서 프로바이더가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상인 거고, 그래서 협업한 긴밀한 협업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컨슈머가 자기가 필요한 그 목표를 잘 설명해 주니까 서비스 제공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목표에 충실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 이거는 잘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진화를 위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협업 도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API 스펙을 정의하는 그런 도구들도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변화를 관리해 줄 수 있는 협업 도구도 필요하죠. 그리고 애자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자동으로 뭔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디플로이에서 테스트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면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파스 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도구에 대해서 API 쪽만 바라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시장에 있는 도구들은 이렇게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API 게이트웨이 또는 API 서버, 글로벌 이제 이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아마존이 됐든 구글이 됐든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썼던 뭐 스웨거라든가 아니면 콩이라든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잘 쓸 수 있는 것들도 도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스프링 클라우드와 함께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와 함께 이제 팩트 파운데이션이라고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보다 한 1년 전, 2년 전부터 먼저 출발한 이제 오픈 소스 쪽 그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멀티 랭귀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스프링 클라우드랑 비슷하게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오픈 소스 쪽의 이런 콘트랙트 도구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보시면 스웨거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준 그런 엔지니어링부터 출발한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EJB를 거쳐가면서 EJB에 대한 자동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게 됐고 소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 계속 진화하면서 지금까지 현재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는 컨트랙을 같이 보면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반으로 소스 코드도 만들어내고 그걸 엔지니어까지 다 해주는 기능까지 다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스프링이니까 스프링이 저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잘 쓰면 됩니다. 뭐 도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돼서 콘트랙트가 싱크가 맞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전략이 두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서비스 A를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나는 서비스 A만 테스트하고 싶은데 엔드-투-엔드 전략은 그 디펜던시가 있는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테스트 환경을 다 구축하는 게 엔드-투-엔드 테스트 전략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 좋아요. 왜냐면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환경 구축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물론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 리드 타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버그를 하려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줘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테스트 전략이죠. 결국엔 이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빈번한 테스트에서는 좀 좋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모기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테스트를 둘러싼 그런 API에 대해서만 스톱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톱이 모기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그 기능을 흉내내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랙션해야 될 호흡이 작아지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고 적은 테스트 자원으로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레거시 시스템이 오른편에 있고, 그리고 그걸 테스트할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레거시 시스템을 흉내내는 어떤 스톱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 스톱의 내용을 보통 이제 하드 코딩,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을 흉내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드 코딩을 만들어내요. 그 안에 이제 어떤 제이슨이나 어떤 야물 파일 같은 걸로 어떻게 반응을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라는 거를 이제 하드 코딩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자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합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시스템과 그걸 흉내낸 스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그러니까 잘못된 값이 여기 들어가도 그걸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톱을 사용한 그런 방식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새로운 뭔가를 적용할 때 이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걸 했을 때 깨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확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작업하는 사람이 확신이 들어야 계속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입니다. 특별히 스프링을 기반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메리트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REST와 메시징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스펙을 정의할 때 이제 DSL이라는 포맷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루비 형식하고 그다음에 야물 형식하고 팩트 형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디파인을 하면 자동화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에서 이제 디파인된 그런 콘트랙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요. 스톱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항상 그 콘트랙트하고 싱크가 맞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슈머는 프로듀서가 썼던 그 스톱을 가지고 자기의 그 콘슈머하는 로직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싱크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테스트 파이프라인 자동화에 대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콘트랙트를 정의를 합니다. 콘슈머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난 이런 기능을 원해 하고 콘트랙트 정의하면은 어떤 기 리파지토리에다가 풀리캐스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로듀서가 그걸 받았을 때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런 기능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구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콘트랙트에 맞게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면서 프로듀서가 만든 로직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 스톱이라는 자르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르 안에는 콘트랙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자르는 다시 넥서스나 아니면은 뭐 그 아티팩토리나 이런 쪽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콘슈머는 다시 그거를 콘슈머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에서는 이 스톱을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앞에 선언만 쭉 해주면 자동으로 스톱 서버가 만들어져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콘슈머는 그 로직에 대해서 자동으로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같이 이제 컨트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루비 형태로 이제 로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를 스톱을 만들어내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낸다는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문제가 되었던 레거시를 테스트하는 스톱 케이스에서 이 손으로 매뉴얼하게 코딩되어 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트랙트 기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스톱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 테스트 케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콘슘을 하는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좀 이따 내가 코드로 설명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앞서 프로듀서가 만들어 놓은 스톱을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받아가지고 테스트 코드가 돌 때 스톱 서버가 뜨면서 거기에 대고 직접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 형태죠. 엔드 투 엔드도 아닌 것이 약간의 자동화된 목 기반으로 테스트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와이어목 서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목 서버 팀하고 스프링 클라우드 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와이어목 서버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몇 개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레스한 부분도 있겠지만 스테이트풀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기존 상태를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 상태까지 상태 전이하는 스테이트 머신 같은 걸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스톱을 별도 프로세스를 띄워가지고 강제로 띄워가지고 테스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자동으로 어디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 설정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떤 호출 관계를 끊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이미 썼던 거를 피부탈 팀이 협업을 해가지고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에 녹여냈어요. 그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만들었는데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를 이용한 테스트가 더 잘 돌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반 테스트 동일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연동하는 부분,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도구와 연동하는 부분들도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업을 하실 텐데 이제 어떻게 이 콘트랙트 소스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한 데모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모고, 맨 왼쪽에는 비어 서버라는 모듈이 있어서 이제 어떤 API 요청이 왔을 때 이분이 충분한 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응답을 주는 그런 서버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기 나이를 입력을 해서 서버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술 마실 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로컬 네이버 리파지토리를 활용하는 모델로 돌릴 거고요. 소스 코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스테이트 풀 시나리오인데 그 샘플보다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모습이고요. 컨트랙트 모양이 약간 달라서 프리비어스 스테이터스, 커렌트 스테이터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몇 개의 이어지는 모습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와이어목 서버가 내부적으로 스톱을 만들어 가지고 동작되도록 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계속 상태가 이어지는 형태로 응답이 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스테이트 머신이죠. 프로바이더가 요청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멀쩡한 상태였다가 한 잔 먹으면은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다가 계속 먹으니까는 이제 술 취한 상태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스테이트 머신을 가지고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그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의 콘트랙트를 디파인하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고요. 요까지를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콘트랙트를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일단 콘트랙트가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트랙트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콘트랙트를 프로바이더가 받았어요. 받아서 내 비어 서버라는 프로젝트에 여기에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 리소스 폴더가 항상 있죠. 거기에 콘트랙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룹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에 콘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콘트랙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쭉 넣으시고 두 개의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콘트랙이 됐든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있어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있어요. 그 리퀘스트는 이건 이제 그 API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REST API가 있고 메시지가 있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REST API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HTTP 메소드를 포스트로 받고 URL이 체크이면 그리고 바디 내용이 나이가 들어 있어서 에이지가 10일 경우에는 응답을 OK로 해라. 뭔가 잘못됐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도 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받는데 첫째 나이는 보통 20세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OK라는 응답을 주도록 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 아닌 경우에는 별도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리젝트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나이가 10일 경우에만 테스트가 될 수 있는 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0부터가 아니라 여기 10
19살까지 0세부터 19살까지는 테스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뭐 이건 너무 이게 뭐 맞네 틀리네 테스트 케이스 따지지 마시고 0세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중요한 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을 써야 되는데 스프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클라우드 패키지 내에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 콘트랙트 베리파이어라는 걸 넣어주게 돼요. 이 모듈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톱을 만들어주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모듈이에요. 요거는 이제 프로바이더용에서 쓰는 모듈이고요. 요걸 넣어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 때 어떤 클래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쓰라는 거를 약간의 힌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메이븐 플러그인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패키지 내 베이스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 요거를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드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이스 클래스는 여기 테스트 폴더 밑에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 마찬가지로 스프링 클라우드 테스트고 여기에 REST 어셔드 목 MVC의 스탠드얼론에 세팅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갭 프로바이더가 콘트랙트에 맞게 구현한 컨트롤러거든요. 그거 뭐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이 프로바이더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를 테스트하는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까지가 테스트 사이드고 요 비어 컨트롤러를 이제 프로바이더가 구현을 했겠죠. 콘트랙트에 맞게. 여기 보면 포스트 매핑으로 봤죠. 그리고 슬래시 체크이라는 URL로 제이슨 타입의 어떤 입력값이 오면 이제 person이라는 여기에 age라는 필드가 있겠죠. 밑에 보시면 age라는 필드가 있어요. 네임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age가 20살 이상이면 오케이 아니면 not okay라는 로직을 짜냈죠. 이게 프로바이더가 콘슈머가 준 콘트랙트에 맞게 프로바이더 구현을 한 거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메이븐 빌드를 하면 그 플러그인에 맞게 스톱이 만들어지고 테스트 케이스가 동작이 돼서 테스트 코드가 만들어져서 테스트가 돼요.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자, 테스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 클래시스 여기에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콘트랙트 베리파이어가 만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트 올드 이너프 우리가 콘트랙트 두 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가 만들어졌고 이게 보시면 프로바이더가 만든 코드가 잘 동작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EST 어셔드 목 MVC를 실행을 해서 목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책이란 URL에 콘테슨 타입이 뭐가 오면 스테이터스가 205K에 반환한다라는 그 내용이 콘트랙트에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컨트롤러를 여기다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컨트롤러가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드 사이드에서 이 콘트랙트가 잘 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바이더 사이드고 또 하나가 아까 스톱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스톱 자르는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스톱 자르. 요 스톱 자르고 요 자르를 열어보면 이렇게 콘트랙트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동일하게 아까 그 프로바이더와 콘슈머가 같이 공유했던 그 콘트랙트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콘트랙트를 활용해서 요거는 이제 와이어목 서버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그 제이슨 파일이에요. 요 기반대로 말하자면 제이슨 서버 같은 게 떠서 응답을 주는 거죠. 자, 이제 메커니즘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트랙트 기반으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를 이 스톱 자르만 이제 메이븐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메이븐 뭐 아티팩토리나 이런 쪽에 있으면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할 거니까 로컬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메이븐 클린 인스톨을 하면 로컬 리파지토리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걸 참조를 할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코드를 잠깐 볼게요. 클라이언트 코드를 잠깐 보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서버가 있고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짰어요. 서버가 테스트를 하겠네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 이거 두 가지 가정인데 하나는 그 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없을 때의 테스트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목이라는 거고 그냥 여기다가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응답이 와야 된다라는 걸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하는 거를 데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볼게요.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이어모그를 하나 만드시죠. 그래서 요 URL로 요청이 올 거라는 거를 와이어모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이슨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 요 URL로 이런 요청이 오면 그러면 나는 리스폰스 제이슨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스 오케이를 하겠다라고 와이어모그 서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로컬에서 HTTP 리퀘스트를 가짜로 만들어서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로컬호스트의 8080의 체크 여기다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스톱이 이 와이어목이 받아서 당연히 약속이 된 응답을 주겠죠.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했던 그 목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 테스트 클래스 위에다가 오토 컨피규어 스톱 러너라는 걸 두고 여기에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아까 서버가 만들어 놓은 스톱을 쓰겠다라고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8085 포트로 뜨겠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동작이 된다. 이렇게 디파인 하는 거예요. 로컬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읽어와요. 이 스톱 자료를. 그리고 나서 목 서버가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헤더를 만들어 HTTP 리퀘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리퀘스트 제이슨을 넣고 만들어서 그냥 요청을 하는 겁니다. REST 템플릿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방금 내가 디파인한 8085 포트에다가 그러면 스톱 떠 있는 스톱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주겠죠. 205K 뭐 이런 식의 응답을 준단 말이죠. 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두 개는 다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이거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런 테스트하면 목도 테스트가 패스가 되고 스톱도 테스트가 패스가 됩니다. 두 개가 다 도나요? 자, 목 돌았죠. 당연히 스톱도 되겠죠. 요거 이제 코드를 잘 보면 로컬호스트에서 스톱을 읽어다가 여기서 지금 로컬호스트에 있는 스톱 자료를 읽었어요. 여기 보시면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읽었죠. 읽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목 서버를 띄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띄워서 체크 API를 노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에러가 났네요. 네. 커넥션 리퓨즈드. 이거 포트가 빠졌네요. 네. 에러를 잡아야겠죠. 뭔가 여기 깨졌네요. 잠깐만요. 이게 빠졌네요. 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다시 스톱을 읽어와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아까 그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콘트랙트와 싱크가 맞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도 목에서는 통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원래는 그 프로바이더의 API는 체크라는 슬래시 체크였잖아요. 슬래시 체크였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나는 체크 2라는 API로 하겠다라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룰을 만들어 가지고 해버리면 통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목 방식은 그냥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로컬에서만 룰을 정해서 하는 방식이니까. 네, 통과가 됐죠. 근데 이 스톱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여기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 룰에 맞춰서 자동으로 동작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에러가 나야 돼요. 나겠죠? 네. 여기 보시면 404 랍파운드. 지금 체크2라는 API는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정의되어 있는 콘트랙트에 스트릭트하게 맞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게 바로 에러가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가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 예제는 그 상태를 기억하는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거 봤으니까 조금 복잡한 걸 볼게요. 콘트랙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콘트랙트를 디파인을 할 때 여기에 previous status, current status라는 이런 내용을 넣어줘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current status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tipsy 상태에서는 한 잔 더 먹으면 드링크 상태, 드렁크 상태, 그리고 드렁크 상태에서 더 먹으면은 이제 술을 낭비하는 상태, 이런 식의 API 콜을 콘트랙트를 디파인하는 거고요. 슬래시 비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와이어목 서버가 이걸 인지를 해가지고 빌드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테스트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드렁크 레벨,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그 로직이 만들어져서 테스트할 수 있게 코드가 짜져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되라는 것들이 다 짜지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신 비어 클라이언트처럼 테스트하시면 동일하게 이 콘트랙트 기반으로 테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두 개의 데모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들어진 스톱을 필요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띄워가지고 강제로, 아까 테스트 케이스 내부에서 띄웠는데 이번에는 강제로 띄우는 거예요. 그거는 스톱 마이너스 자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공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자르의 경로만 지정해주면 마찬가지로 스톱 그 메이븐에서 읽어가지고 자동으로 띄워주게 돼 있어요. 간단한 컨셉이죠. 지금 그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 컴포넌트 아까 도입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도구들이에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서버 사이드 모듈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듈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이제 로드 밸런싱 하는 거, 아니면 설정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A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 A 마이크로 서비스가 문제가 있으면 서킷을 끊어주고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붙여주는 그런 것들 해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REST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REST 템플릿하고 유레카를 붙여가지고 같이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API 게이트웨이 기능해주는 클라이언트 모듈인데, 서버 사이드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떴을 때 자동으로 어디에 붙는 기능을 해주는 유레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 기능이 되게 중요한 모듈이고요. 그리고 그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나오는 매트릭을 모아가지고 그 시각화를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듈들이 있는데,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유레카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드에서 유레카 모듈을 썼으면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개입을 해가지고 마치 서버가 있는 것처럼 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코드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유레카를 바라보도록 짜여져 있다고 쳐요. 콘슈머가. 근데 이 유레카에 이 콘슈머가 바라봐야 될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테스트가 될 거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스프링 클라우드 스톱 러너 부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등록이 되어야 될, 유레카에 등록이 되어야 될 자르 목록을 쭉 주면 자동으로 그 메이븐이나 넥서스에서 읽어가지고 저게 등록을 해줍니다. 요 스톱 러너 부트가. 그러면 그 테스트 환경이 만들어져서 쉽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걸 자동화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유레카 서버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레카 서버가 뭔가 떠 있네요. 강제로 죽여겠습니다. 유레카 서버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만들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유레카 서버가 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부팅이 되면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유레카 서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콘슘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기에 목록에서 자기가 필요한 마이크로 서비스 찾아내 가지고 콘슘하는 스프링 유레카는 다 아시죠? 네, 다행입니다. 아시니까 다행이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두 개를 찾아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자바 -자 -t 스톱 러너 모드를 로컬로 해놓고 -t 스톱 러너 아이디스 해가지고 홈 이그젬플의 비어 서버, 홈 이그젬플의 비어 API 프로듀서 이거 두 개의 스톱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 그 로컬 메이븐에서 이 자르를 읽어가지고 유레카에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보시죠. 어떻게 되나? 네, 방금 뭐 지나갔죠? 이렇게 방금 뭐 지나갔는데 지금 두 개의 자르를 읽은 거고요. 어이구, 이게 되게 많네요. 뭔가 자를 읽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가 지금 비어 API 프로듀서하고 비어 서버를 등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이 됐죠. 네. 자, 이게 등록이 됐으면은 동일하게 클라이언트가 참조를 할 수 있는데 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클라이언트가 여기 비어 서버 있잖아요. 요 포트로 접근을 하면 13897 여기를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API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리퀘스트가 책이 포스트 리퀘스트로 오게 되면 어떤 응답을 주라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13897 네. 13897 예, 이렇게 응답이 오고요. 마찬가지로 19살이면 안 돼라고 응답이 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API 서버라는 이것도 동일하게 지금 동작이 되는데요. 여기도 아까 스테이트 머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됐는데 IP 포트가 10760 자, 이게 지금 스테이트 머신이 지금 초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호출할 경우에는 이제 서버 상태에서 팁시 상태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잔 더 먹으니까 팁시에서 드렁크 상태가 됐고요. 예, 한 잔 더 먹으면 이제 웨이트 상태로 빠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웨이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테스트가 진행이 가능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동작되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사실은 콘트랙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자동화해 가지고 어떤 빠르게 페일 패스트 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도 자동화하기 위해서 요즘에 파스 플랫폼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양한 랭귀지로 뭔가 마이크로 서비스 만드실 텐데 그게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자동화된 뭐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가 콘슈머해야 될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붙여주고요. 거기다 보안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싱글 사인온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리고 통합 로그 수집하는 거랑 스케일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다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들 그리고 만약에 크래시가 됐으면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그런 걸 탐지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피보탈에서는 이제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그런 파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유레카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에 내장을 시켜서 여러분이 별도로 유레카를 안 띄워도 자동으로 그 유레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 환경이 그대로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아까 넷플릭스 OSS 중에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능이
사실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듈인데 서버 사이드에서 그 대시보드를 보려면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통합 대시보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콘피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거 넷플릭스 OSS에 있는 부분 모듈은 아닌데 그 모듈이 완전히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피보탈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라는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듈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한 그런 기능인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자동 CI/CD 도구를 만들었는데 콘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 기반으로 뭔가 빌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트러블슈팅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클라우드향 도구고요. 저희가 모든 도구, 저희가 플랫폼 자체도 그렇고 콘코스 자체도 그렇고 스프링도 그렇고 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해서 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 환경도 사실 이런 환경 내에서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스톱이 됐든 아니면 엔드-투-엔드 테스트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프링 클라우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젠킨스하고 콘코스로 쓸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하고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스톱 러너 부트하고 다 엮여져 가지고 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유스케 시나리오 중에서 끝에 있던 부분이 이제 이 콘트랙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사실 보안적 책상 대부분들이 이제 프로바이더 쪽에는 접근을 못하게 대부분 막혀 있고 오너를 가진 분들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렇게 별도의 어떤 콘트랙트를 가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깃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뭔가 올라오면 거기를 참조하는 프로듀서, 거기를 참조하는 콘트랙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이 주도권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쪽에서만 자바 기반의 JVM에 대해서만 제공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파이썬이 됐든 루비가 됐든 다른 랭귀지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에서 흡수할 거냐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노드.js 앱으로 만들어진 앱을 이제 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도커거든요. 도커 안에다가 뭐 아티팩토리하고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를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요 앱을 읽어가지고 앱에 있는 콘트랙트를 읽어가지고 다 테스트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티팩트로에다가 다 등록까지 해주는 걸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도커로. 그래서 뭐 이름은 폴리곤 언어 지원이라고 그래서 일단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에서도 폴리곤 언어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를 열심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아까 그 API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 메시징이거든요. 그래서 REST API뿐만 아니라 메시지 테스트를 자동화시키고 콘트랙트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그러니까 컨슈머 드리븐 콘트랙트에 맞게 이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한 4개까지 될 거예요. 카멜까지 됐는데 인테그레이션과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하고 AMQP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쓰시려면 아까 그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베리파이어 플러스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테스트 서포트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스트림 테스트 서포트. 저거 하면은 이제 AMQP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 모듈이 자동으로 인젝션이 되거든요. 그렇게 넣어주시고 콘트랙트를 만드실 때도 약간 포맷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메이크 해가지고 인풋, 아웃풋, 메시지 이런 식으로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포맷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 두 축이 있어요. 프로바이더는 자신이 만든 로직을 짜 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뭐가 됐든 에이지 체킹, 펄슨 체킹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뭐 로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풋이 오면은 이게 뭐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 주는 로직이에요. 이런 걸 짜놨다고 프로바이더를 짜놨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동일하게 그거를 이용하는 베이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베이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 펄슨 체킹 서비스라고 들어가 있죠. 베이스 클래스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 셋업 메소드에서 메시징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메시지 베리파이어예요. 앞서는 그냥 베리파이어였잖아요.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스톱을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줬는데 요거는 메시지 베리파이어고요. 메시지 베리파이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메시지 기반이다 보니까 어떤 레이턴시에 대한 타임아웃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아웃풋 인풋 채널에 대한 거를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웃풋 채널로 메시지가 오면 네,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뭔가 자동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메소드는 이제 요 베이스 요 콘트랙트에서 요 메소드를 호출할 거거든요. 콘트랙트에서 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서버 단에 어떤 걸 호출할지를 호출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나이에 대한 체크니까 그 서비스 모듈에 should get beer라는 걸 호출하도록 짜놨어요. 그러면 테스트 이걸 빌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서버가 만들어 놓은 프로바이더가 서버가 만들어 놓은 구현체가 콘트랙트에 맞냐 안 맞냐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 로직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할 때 콘트랙트 베리파이어 메시징이 어떤 이벤트를 받으면 그 이벤트가 이 조건을 만족하냐라는 걸 그냥 검증을 하는 그런 코드예요.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서버 사이드는 끝난 거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요청이 어디로 오냐면 이번에는 이제 싱크의 인풋이라는 여기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에 관련된 어노테이션인데 거기서 리스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닝 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오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내가 몇 개 이벤트 어디 받았다라는 거. 콘슈머 입장에서 그냥 카운트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네 안 하네를 카운트를 하는 거고요.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업스트랙트 테스트 케이스 만드시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버에서 어떤 응답이 메시지로 오면 그거를 트리거를 해주는 모듈이 내부에 들어 있어요. 이게 스톱 트리거라는 거고요. 스톱 트리거. 그러면 서버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 AMQP 메시지로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모듈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그걸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톱 트리거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리스너의 카운트를 초기화를 시키고 트리거를 시키고 다음에 트리거가 이전보다 많아졌으면 오케이 뭐 이런 식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신 거죠. 요까지가 이제 메시지에 대한 그 테스트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길게 쭉 왔는데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합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그거를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기반으로 자바 기반으로 개발하실 경우에 좀 더 편하게 이 다양한 테스트 도구들과 연계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라는 도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웨거라는 도구들도 있고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그 요거에 맞는 모듈을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콘트랙트를 유지할 수 있게 뭘 할 거냐,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약간의 커뮤니케이션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동화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걸 한계를 극복할 거냐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자료는 여기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사이트에 가시면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컨트랙트를 안 쓰려다가 이제 쓰려면 그만큼 작업이 추가가 되잖아요. 네, 물론 네. 그 나중에 이득은 이제 알겠지만 그런 뭔가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조금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API 가이드 같은 거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든지 네네. 그런 뭔가 작업을 줄여주는 뭔가 기능들이 있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그 메이븐 플러그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레스트 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예. 그런 거를 같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저희가 작성하잖아요. 네. 레스톡스에 대한 거. 저 컨트랙트만 쓰면 네. 저 레스톡스가 자동으로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폼.xml에 레스톡스를 이 콘트랙트에 맞게 약간의 그 설정을 해가지고 추가를 주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 아까 제이슨 파일들 쭉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읽어가지고 문서에 같이 만들어줘요.
근데 아름답진 않은데 오픈 소스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수혜고에서 보는 것처럼 그 화려한 그런 UI는 아닌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약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할게요. 레스독스의 중간에 설명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아니 그 동작은 되고요. 거기 다큐멘트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혜고 UI하고 딱 비교했을 때는 네.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도구 관련해서 그 컨트랙트를 중앙에서 컨슈머랑 프로듀서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포털 같은 것도 지원했나요? 포탈이요. 포털 사이트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트랙트를 등록을 해서 네. 컨슈머나 다른 기획자들이 이런 걸 요구 사항을 제공하고 아니면은 편집을 해서 풀TR 같은 걸 날릴 수 있다든지 혹시 그런 협업을 위한 어떤 포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컨트랙트가 많아질수록 이것도 찾아내는 게 또 난이도가 될 거잖아요. 현재는 그런 포탈은 제공되지 않는데 이제 보통 이제 콘트랙트의 리파지토리가 이게 기시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협업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풀 리퀘스트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하는 게 좀 더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